안녕하세요. 진로디자인 연구소 노은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입니다. 올 한 해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또 학교 활동들도 제대로 이제 못 했는데 어김없이 또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고2 학생들은 내년에 또 대학 입학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비 고3 학생들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를 좀 잘 들으시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꼭 들어가서 대학생으로서 본격적인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비 고3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이건 뭡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호미질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속담에 호미와 관련된 속담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호미로 막을 걸 뭐 가래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죠. 지금 처음에 잘 막으면 간단하게 혼자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를 잘 못하면 이제 여러 명이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 명이 붙어서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힘이 든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이것도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크레인이 와야 됩니다. 포크레인이 이게 한 100명 정도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제때 못하면 나중에는 훨씬 더 힘도 많이 들고 어려워진다는 얘기겠죠. 자, 지금 이 시기 예비 고3에게는 정말 호미로 막을 시간입니다. 오늘 잘 들어보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선택과 집중입니다. 먼저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을 살펴보고요. 나는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지금 잘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전형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전형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냐 정시냐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또 수능과 또 내신과는 무관하게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가 준비를 할 건지 아니면 준비하지 않고 다른 전형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학종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정시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이 있겠죠. 그럼 각각의 특징들을 보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그럼 학생부 종합을 지원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해야 될 게 또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학생기록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한번 작성해보고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선택과 집중,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내가 어떤 전형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맞게 준비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하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전형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형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괜히 나의 힘과 노력을 쏟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2022학년도 대입전형 선발 인원에 대한 것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 6,5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6,6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이 줄어든 인원이 어디로 갔냐면 교과 전형에 한 1,580명이요. 그 다음에 수능에 한 5,200명 정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교과 전형이 지금 43% 제일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수능이 22.2%, 학생부 종합전형이 23.3%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능보다 조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생부 정시가 마치 전체적으로 막 40%까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서울에 있는 상위 대학 16개 대학 정도만 수능 40% 정도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 증가 인원이 5,200명 정도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4년제 대학, 전국에 있는 한 200여 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실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뭐 이게 아니죠. 그 대학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위 3개대, 이게 서울대, 연대, 고대겠죠?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가 12.1%, 학생부 종합전형이 44%, 논술이 3.1%, 수능이 37.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5개 대학 정도가 되면 위에서부터 쭉 해서 건국대나 동국대, 홍익대 정도까지 하면 15개 정도 대학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교과 전형이 11.6%, 우리가 전국으로 따지면 43%였는데 여기는 11.6%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36.2%입니다. 논술이 9%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이 37.9%. 그래서 학생부 종합과 수능이 거의 비슷하고 학생부 교과가 한 11%, 논술도 꽤 높은 편이죠. 자, 인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학생부 교과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16.2%, 학생부 종합이 34.4%, 그 다음에 수능이 한 35.6%, 그래서 수능이 한 2% 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 한 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학교를 간단히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가 수능이 30.1%, 그 다음에 이제 교과는 서울대는 없고요. 학종이 한 70%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40%까지 의무적으로 맞춰야 될 연도가 2020, 지금 이제 고1 학생들입니다. 자, 22학년도가 지금 고2 학생들이 해당하는 학년도고요. 23학년도가 지금 고1 학생인데, 그때는 서울대도 이제 아마 40% 정도 될 거고, 학종은 또 이제 40% 맞춰지면 한 60% 정도 되겠죠. 쭉 학교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지금 이미 한 40% 정도를 다 마쳤습니다. 그다음 여기 16개 대학은 사실 교육부에서 지정한 그러니까 정시를 40% 맞추라고 하는 학교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상위권 대학에서 빠져 있는 게 이화여대가 빠져 있고요. 다음에 어디가 빠져 있나? 홍익대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하고 광운대 정도가 이제 여기에 그 40% 규정에 맞춰야 되는 학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도까지,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2023학년도까지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다 40%를 맞췄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30% 초반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교과 전형이죠. 사실 여기 서울대도 교과가 없고요. 연대도 교과가 없고요. 서강대 없고, 한양대 없고, 경희대 없고, 건국대, 동국대. 자, 서울 중상위 대학에서 사실 이런 학교들이 교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2022학년도 지금 우리 이제 고2 학생이 내년도 시험을 보고 학교를 들어갈 때는, 자, 교과 전형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교과 전형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비교과 활동이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큰 기회가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수능 최저를 또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잘 살펴보면서 내가 어느 전형으로 갈지, 교과라고 할지, 학종으로 갈지, 아니면 수능으로 갈지 하는 것들을 전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이번 겨울방학 때 잘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도, 충남대, 충북대. 자, 이제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국립대학들이죠.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 이런 거점 국립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대나 경북대 정도는 지금 성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뭐 중앙대나 아니 시립대나 그 정도, 이제 학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인기 있는 학과들은 뭐 지금도 그 정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져서 굉장히 우리 학생들의 선호도가 자꾸 이제 수도권 내 대학들로 집중이 돼서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점수가 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물론 이제 그 가고 싶은 학생들은 얼마든지 가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내신이 한 3등급, 4등급, 3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들은 사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일반고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사실 교과전형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또 정시 준비했을 때 상위권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3등급, 4등급 정시로 4등급 돼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이제 정시를 통해서 지방 거점 국립대학으로 가라고 조언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교과 전형과 여기는 이제 그 비율이 안 나오고 인원수로 나왔는데 학생부 종합 정도는 많이 뽑고 수능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정보를 파악해 보면 정말 자기 성적에 맞춰서 만족스러운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입 전형을 간단히 보면 정시 전형은 수능입니다. 수능. 오로지 수능. 수능 점수만 이제 가지고 내가 정시로 갈 거냐 말 거냐, 어느 대학을 갈 거냐 결정하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가 가장 중요하죠. 교과가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입니다. 결국은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내신 교과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뭐 탈락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과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교과와 함께 수능 최저를 준비를 같이 해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는 물론 교과도 중요하지만 비교과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사실 교과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고등학교가 2,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A라는 학교에서 만약에 1.8을 맞고 B라는 학교에서 2.0을 받고 C라는 학교에서 3.1, 그러니까 2.2를 받았다고 했을 때 과연 새 학교의 학생들을 그 성적만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신 이 교과 성적은 어떤 각 학교마다 학교마다 어떤 우리 학교가 허용한 등급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높지 않습니다. 이 경희대만 해도요. 경희대도 2등급 중반 후반 정도 평균 내신 점수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점수가 2등급 중반 그러니까 후반인 경우도 합격자 평균이 그 정도 되는 학과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좌우되는 것은 비교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교과와 더불어서 비교과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를 보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꼭 가고 싶으면 수능 체제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능 체제는 없습니다. 자,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 중요합니다. 내신 교과도 반영을 하지만 내신 실절 반영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당락은 논술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입니다. 논술을 보는 대부분 학교들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를 잘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내가 이제 어떤 전형으로 갈 거냐를 결정을 하고 그 전형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점들이 무엇이냐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교과 전형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이건 2018학년도 중앙대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본 건데요. 위에가 내신 등급입니다. 자, 이제 화학과를 보면 자, 여기 1.2 정도 되겠죠. 이 친구는 당연히 합격을 했고 이 노란 게 다 떨어진 겁니다. 불합격자입니다. 파란 건 합격자고.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지금 1.3 정도 되겠는데 불합격했고 대신에 1.7, 1.8, 1.9, 2.0 학생은 붙었죠. 자, 그건 뭐죠? 결국은 이 앞부분에서 내신은 좋지만 떨어진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지어 이제 건설 환경 프렌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3.5등급인 친구도 합격을 했죠. 이 앞에 친구들은 뭐죠?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 정도로 수능 최저가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내신 등급과 비교과 활동입니다. 이것은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합격자를 본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합격자 평균인데 여기서 보면 이 X가 빨간 X가 떨어진 거고 검정 동그라미가 붙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면 철학과를 보면 앞부분에서 1등급 대 초반들은 다 떨어지고 중간에 2등급, 1등급 후반하고 2등급 초반 붙고 다시 또 여기 3등급 때 떨어지고 심지어는 5등급 중반 정도까지 붙었겠죠? 붙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그러면 내신 성적보다 뒤에 있는 친구가 붙은 이유는 결국 비교과입니다. 왜냐면 경희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못지않게 비교과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자, 선생님 이거 뒤에 이제 내신이 나빠도 붙는 친구들은 다 특목고 자사고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물론 아마 4, 5, 6등급은 특목고 자사고일 확률이 높은데 1, 2, 3등급 안에서는 꼭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2, 3등급 특히 1, 2등급인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이 경희대보다는 그 위의 대학들을 많이 지원하고 또 들어가기 때문에 1, 2등급은 거의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것을 봤을 때 비교과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쪽 이제 뭐 공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보면 그 내신 성적과 합격자의 어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자, 다음은 논술 전형과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자, 논술 전형은 논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논술을 잘 써도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다 탈락하는 거죠. 자, 인문계 여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자, 중앙대학교에서 아주 인기 있는 학과죠. 처음에 경쟁률이 94.6대 1입니다. 95대 1입니다. 95대 10명 뽑으면 950명 정도가 왔는데 여기 보면 22.1은 뭐냐면 실질 경쟁률입니다. 이 실질 경쟁률은 뭐냐? 아마 2019학년도 중앙대가 2등급 3개 정도 됐을 겁니다. 수능 최저가. 그러면 지원할 때는 처음에 거의 95대 1이었는데 나머지는 22.1대 1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결국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2.1대 1 정도만 학생들이 이제 논술 실력으로 경쟁을 합니다. 실제 그 많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논술 공부를 내가 했을 때 논술의 실질 경쟁률은 아마 10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추정치인데 이제 그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경쟁률과 실제 준비했을 때 경쟁률이 많이 다른 거고 특히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만 맞춰도 경쟁률이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화학신소재공학과가 100대 1이었는데 자, 19.8대 1로 내려갔죠. 여기도 역시 실질 경쟁률은 10대 1 미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고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전형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내년부터 적성고사는 없어졌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신하고 수능이 있을 때 내신은 1등급인데 수능을 보면 2등급, 3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런 친구들이 많은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내신은 4등급, 5등급이지만 막상 수능을 보면 1등급, 2등급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사특목고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내신보다는 수능 점수가 많이 나오겠죠. 강남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김포에서는 주로 이제 김포고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자, 이것을 놓고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수시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인서울을 생각했을 때는 3등급대 정도는 걸쳐 있어야 됩니다. 3등급. 3등급 정도는 3등급 후반까지는 나와야 그걸 가지고 교과전형은 좀 어렵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등급인데 만약에 그 이후로 넘어간다. 4등급대가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사실 수시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논술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수능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겠죠. 자, 이제 크게 보면 여기는 이제 내신이 수능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내신이 수능보다 높은 경우는 자, 비교과가 만약에 준비가 돼 있으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야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 고대, 이대, 홍대,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직윤. 자, 이런 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만 해도 4개 합, 뭐 8, 7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서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내신이 좀 떨어지거나 비교과가 좀 부족해도 이 수능 최저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가 고교 추천 전형이 이렇게 수능 최저 때문에
2등급 초반 친구들도 합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야 되겠죠. 내신이 이제 좋은 친구가 수능보다 만약에 비교과 준비가 안 돼 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당연히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과는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만약에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최저가 있는 교과로 가고, 만약에 내가 수능 최저를 통과를 못한다 했을 때 또 이제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고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최저를 통과를 만약에 못했을 때 면접에 자신이 있으면 면접형 교과로 가고, 아니면 자신 없으면 면접이 없는 교과로 가는데, 또 면접이라고 하는 장치가 하나 있기 때문에 면접이 있는 학교가 면접이 없는 교과 전형보다 점수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점수 가지고도 내가 면접에 자신이 있으면 면접이 있는 학교 교과 전형을 추천하면 나한테 유리하겠죠. 자, 다음에 이제 내신이 3등급이 넘어가서 4등급부터 이렇게 쭉 갔을 때,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수능 쪽으로 가야 되겠죠. 수능 쪽으로 가는데, 수능을 내가 만약에 논술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시와 논술을 같이 준비해 보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논술을 준비하는 게 특별하게 이렇게 뭐 시간을 많이 뺏기거나 그러지 않아서 정시를 같이 준비하는 데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논술에는 수능 최저가 많이 있어서 수능 최저를 잘 맞추는 학생들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논술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저가 없는 수능 최저를 맞출 자신이 없으면 최저가 없는 논술 학교로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기대라든지 이런 데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저가 없는 대신에 경쟁률은 아주 높겠죠. 그래서 최저가 없지만 논술을 정말 잘 쓰는 친구들이 최저가 없는 논술 학교로 가고요. 최저가 있는 논술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분히 준비된 학생들이 볼 수 있고, 여기는 최저가 높을수록 논술 실력보다는 논술 실력이 덜 중요해지겠죠. 최저가 없는 논술은 오로지 논술 실력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해서 내신이 3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들은 논술 준비도 생각해보고 정시로 생각해보면서 자기 성적에 따라서 이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지금 내가 어떤 전형으로 갈지를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오히려 기회비용을 많이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열심히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전형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면 괜히 시간 낭비만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내신이 1.3 학생인데 이 친구는 비교과 비교과 활동이 잘 안 돼 있었고, 자, 내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학종이 이제 승산이 없는 거죠.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비교과가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도 안 돼 있고 수능 최저가 되게 어려워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최저가 잘 돼 있으면 중대, 시립대, 외대, 홍익대 등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했고, 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교과 전형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양대, 아주대, 세종대, 광운대 이렇게 가능한데, 한양대는 상위권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죠. 그래서 여기는 내신 그 교과 전형의 커트라인이 아주 높습니다. 그 어떤 경우는 1.08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1.05까지 합격하고 1.08이 떨어지기도 해요. 자, 그 정도로 이제 한양대는 굉장히 그 내신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 세종대, 광운대 정도가 그 교과 전형인데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좀 이렇게 지원해 볼 만하죠.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 친구의 어떤 그 가장 큰 어떤 공부의 포인트는 뭐냐? 내신 성적 향상과 함께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를 맞춰야 자, 중대, 시립대, 외대 이런 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래서 방학 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수능 최저를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내신 1.3으로 아주대, 세종대에 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을 가지고 수능 최저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급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건축학과에서 건축공학으로 전공을 이제 변경한 친구인데, 비교과는 어느 정도 돼 있었습니다. 중상 단계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양대, 시립대, 국민대, 홍익대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수능 준비도 그럭저럭 되는 편이었습니다. 수능 최저도 가능했고요.
그래서 국민대, 홍익대 이제 교과도 같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그래서 내신도 좀 교과가 있기 때문에 내신도 좀 준비했고, 그다음에 비교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시립대, 국민대를 지원했고, 또 수능 최저 등급 확보를 해서 노력을 이제 병행을 했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위해서 특히 3학년 때 특히 과학 과목에 인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립대 종합전형과 교과로 홍익대, 국민대 이렇게 합격을 해서 시립대를 갔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내 상태, 내신, 그다음에 비교과 준비, 그다음에 수능 최저 여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형을 선택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자, 이 학생은 이제 항공우주나 전기공학을 희망했는데 이제 내신이 3.4입니다. 수능 최저가 또 잘 안 돼 있습니다. 교과 전형을 준비를 안 했고, 비교과 활동은 또 중하단계, 잘 돼 있는 편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감안했을 때 상명대, 가천대, 강원대, 경기대, 세종대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쨌든 종합전형이니까 내신하고 비교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정시로 국립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수능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한 3등급, 4등급 때, 3등급 중반대를 목표로 수능 준비를 꾸준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명대 학종, 강원대 정시 합격해서 상명대로 갔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내신이 3.7일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지방대를 다니고 있어서 좀 재수를 했는데, 이제 2학기 정도 끝나고 좀 너무 아쉽고 해서, 왜냐하면 비교과는 준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그 전공을 했는데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뭐 일본어 동영상도 많이 보고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해서 말도 굉장히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고 글을 읽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일본어 공부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수능 준비 전혀 준비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소서에 어떻게 하면 전공 적합성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 했던 활동들, 하지 않는 걸 우리가 그 가짜로 만들 수는 없죠. 했던 활동들을 최대한 잘 살려서 그 속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잘 부각시켜서 학종으로 숭실대, 명지대, 인천대를 지원하고 인천대, 최종적으로 인천대 1월 1문과에 합격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다른 것들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살리는지, 자, 그런 어떤 케이스가 될 텐데, 자, 이런 것처럼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잘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전형을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수시냐 정시냐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능은 어렵고 또 재수생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수능도 이제 적게 뽑는 편이 아니죠. 아까 봤지만 거의 이제는 학종하고 비슷하게 뽑습니다. 30% 중반, 또 상위 대학은 40%까지 뽑죠. 근데 사실 상위권 대학은 재수생 때문에 어렵지만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은 재수생이 크게 우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특히 이제 그 강남권이나 재수생 말고 일반 지역의 일반고 친구들은 사실 수능을 가지고 내가 상위권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내신이 좀 잘 나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수능보다는 수시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시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논술 빼고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정시를 준비하면 지방 국공립대나 아니면 경기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능에 대해서 막 공포감을 갖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수능은 하루에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날 실수하면 모든 게 다 이제 물론 물거품이 되죠. 굉장히 점수가 평상시 내가 받았던 것보다 굉장히 이제 그 형편없는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부각돼 가지고 수능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능을 피하고자 수시에 적당하지 않은 친구들이 계속 이제 수시를 붙잡고 있게 되면 그만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열심히 하고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수능 쪽이라든가 논술을 준비했으면 훨씬 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시를 쓰지 않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입시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수시 6장 카드를 안 쓰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일반고는 수시가 유리하다, 수시로 학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들 수시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조건에 안 맞는 친구들은 수시를 과감하게 던지고 정시로 가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를 쓰지 않고 논술하고 정시를 준비하든지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수시는요, 자, 준비된 학생들만 지원해야 됩니다. 자, 준비 없이 수시를 선택하면 오히려 그게 더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어, 그, 음, 아까 학생의 조건에 따라서 뭐 논술 자체가 수도권에 서울에서는 한 7% 정도 되는데 비율이 적지만 오히려 논술이 나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오히려 나한테 정시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그 수시를 안 쓰면 마치 대학을 못 가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좀 정시에 대해서, 우리가 수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고 학교들이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많이 안 나오죠. 잘 안 나옵니다. 그거는요, 대부분의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다 정시보다는 수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사실 정시에 이렇게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죠. 아니면 교과 전형에 관련돼 있으면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한 두 과목 정도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수능 성적이 엉터리로 나오죠. 엉망으로 나옵니다. 엉터리가 아니라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했기 때문에 낮게 나오는 거지, 일반고 아이들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서 일반고 아이들이 또는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 수능 성적이 낮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겁먹지 말고 자기 조건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정시가 유리한 친구들은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종을 선택해야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종 선택은 신중해야 됩니다. 학종이 어떻게 보면 수능 최저가 대부분 없는 경우도 많고요. 또 희망을 주죠. 교과 전형만 해도 사실 거의 지원하는 합격자의 등급들이 거의 그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예년 성적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절로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제 교과를 안 쓰는데, 학종 같은 경우는 종종 보면 뭐 4등급 친구도 들어갔다, 5등급 친구도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듣죠. 그래서 내신이 좀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가 학종에 이제 유혹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 내가 내신이 지금 4등급인데 어느 학교에 지금 5등급에도 들어갔대,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막 그걸로 이제 내가 막 뭐라고 그럴까요? 자신감을 얻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이제 험난한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보통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떤 활동을 했는가 보다는 학점만, 내신 성적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 친구가 5등급이지만 그 친구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학교 내신 공부 말고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오로지 내신만 가지고 훨씬 낮은 친구들이 들어갔다는 거, 이게 이제 위안 삼아서 또 당장 학생부 최저 등급을 그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안 맞춰도 되는 학교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쉽게 학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학종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른 전형을 준비했을 때 준비해야 될 기회들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지금부터 학종과 관련해서 해야 될 게 아주 많습니다. 특히 3학년 1학기는 내신에 어쨌든 올인을 해야 되죠. 특히 수능을 보지 않는 과목들도 다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는 또 자소서 작성하느라고 또 한 달 다 가죠. 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능 전에 만약에 면접이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수능 준비 제대로 못하고 면접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사실 수능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또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쨌든 내신이 좀 괜찮으면 충분히 그걸 가지고 교과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수능 최저를 또 맞춰야 되는데 제대로 공부 못 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교과 전형도 내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학종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뒤에서 학종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정리해놨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학종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 딱 점수로 제시되지 않았죠. 그래서 4등급도 붙기도 하고, 3등급이 떨어지기도 하고, 2등급이 떨어지기도 하고, 5등급이 붙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학종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는 기준들을 좀 냉정하게 보고 학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거는 학종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택 기준을 보면, 자, 내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합격 가능한 자격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격 정도로. 그래서 물론 일반고하고 특목고하고 약간 좀 이렇게 점수를 좀 이렇게 달리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이제 표준 편차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센 외고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95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96점 받으면 막 4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등급이 내가 못해서 4등급이 아니라 다 같이 잘해서 4등급입니다. 그래서 등급만 갖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그 대학에서 여러분의 학교생활기록부 8-항목, 교과 항목에 표준 편차를 보면 그런 사항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외고나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이 내신이 좀 낮아도 합격하는 경우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신을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학교마다 그 학교에 맞는 어떤 등급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교 들어가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평균점들이 나오죠. 평균점 전후좌우로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신이 높다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기록. 뭐 학생부가 뭐 25장이다, 30장이다 이렇게 양으로 따지는데 절대 양은 경쟁력이 아닙니다. 보면 많은 학생부의 기록들 중에 많은 부분이 결국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아무리 많아봐야 사실 학생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양으로 따지지 말고 실제 어떤 그 질로서 그 질은 중요한 게 뭡니까? 공부입니다. 공부.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그 대외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뭐 동아리에서 뭘 하고 축제를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학생이 그 전공에 관한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내신으로 나타나지 않죠. 내가 자기 전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보고서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데 그런 공부들을 얼마나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도 그 안에서도 연구 활동이 중요합니다. 동아리 활동, 동아리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해도 중요한 건 동아리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돼 있어야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를 읽었을 때 그 해당 전공에 대해서 학생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 노력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 있고 했을 때 전공 적합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경쟁력을 갖는 겁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기록을 읽어보면 그냥 내가 뭐 심리학과를 간다 그러면 뭐 심리학과 가서 심리학 연구원이 되고 싶다 하는 정도 바람과 희망이 군데군데 몇 군데 나와 있는 빼고는 심리학과 관련된 활동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아주 태반입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낮다는 걸 자,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수상 기록도 이제는 뭐 한 학기 하나씩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수상 기록을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수상 기록을 못 올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수상 기록이 있다라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또는 수상 기록이 없다라고 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지 말기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 문제 해결,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다양한 어떤 창의적 체험 활동의 과정 속에서 자, 리더십이나 아니면 어떤 협력 가능성,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입니다.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의 일부는 내신 성적도 들어가지만 꼭 내신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어떤 특히 이제 세특과 관련해서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를 취했고 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고 응용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더 심화 확장시켜 나갔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자,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어디가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만든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라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성적 분석 같은 경우는 고3 학생들은 반드시 이 성적을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 또는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 성적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모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해 보면 지금 학생의 성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유용합니다. 그래서 꼭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 일반 대학 정보에 들어가서 학교를 치고 그 다음에 학과를 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학과에서 작년에 어떻게 뽑았는지 그리고 어떤 전형 환산 점수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실제 이 전형을 통해서 합격자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부 교과 논술 해서 학생부 교과 논술 종합 이건 이제 다빈치 탐구형 전형은 중앙대학교죠. 그리고 국어국문학과는 전체 평균 다빈치가 2.02, 탐구형 인재는 3.18, 그 다음에 영어 영문과는 2.63, 3.77 해서 중앙대학교만 봐도 2점대가 넘어가는 학과가 많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신이 절대적으로 모든 걸 좌우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점대 학생도 들어갈 수 2.02가 평균이면 1점대 학생부터 뭐 2.5, 2.6, 2.7 학생까지 쫙 분포되어 있겠죠. 3.0이 넘어가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그만큼 비교과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보시면 쭉 보고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전형에 적합하겠다, 교과에는 적합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을 판별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서 해당 학교에 들어가서 주요 합격자 전형 성적을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학교마다 일일이 들어가기 번거로우시면 자,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교마다 그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러면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시하고 학생부 교과, 논술 세 가지가 있겠죠. 자, 정시 전형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틀려지는 게 있죠. 여기 국어도 공통 과목이 있고 수학도 공통 과목, 선택 과목,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고요. 영어는 다 이제 영어 1, 2만 봅니다. 그럼 한국사 보고 그 다음에 탐구에서도 계열 구분 없이 자유롭게 택 2.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자연 계열을 갈 친구들은 올해까지만 해도 자연 계열을 갈 친구는 과학 2개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자연 계열을 공대를 갈 친구가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문화하고 한국지리처럼 사회를 2개 선택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심리학과를 갈 친구가 물원하고 생물원을 선택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사회 하나, 과학 하나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 사실 사회 과목보다는 과학을 공부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내가 과학에 자신이 없어서 지금 그 겨울방학 때 나는 사회를 하겠어. 그러고 나는 공대를 갈 거야. 라고 가능합니다. 그런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가고 싶은 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다 이제 미리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학교가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 과학을 반드시 해야 될 규정이 없다 그러면 사회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공대라든가 아니면 자연계열에 진학했을 때 거기서 대학에서 올바른 대학 생활과 또는 올바른 그 학업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공계 갈 친구들은 반드시 과학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수학 중에서 선택을 사실 국어 선택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면 수학하고 탐구입니다. 탐구 중에서 과학이요. 그래서 수학에서 대체적으로 선택이 미적분, 기하, 통계인데 확률과 통계인데 확률과 통계가 좀 내용이 쉽습니다. 그래서 미적분과 기하가 어렵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쉬운 걸로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확통을 많이 선택을 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미리 자, 우리 대학을 지원을 하려면 그 시험을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 봐야 돼 라고 조건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대, 연대, 중대, 한대, 홍익대 또는 광운대, 숭실대, 덕성여대 자, 이런 데는 반드시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시험 본 학생들은 자, 적어도 이 학교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 인천은 아주, 인하, 한양대, 에리카, 단국대, 항공대, 가톨릭대, 가천대 다 이렇게 속해 있고요. 통익대, 세종, 또 대부분 거점 국립대들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도 여기 없는 대학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으면 사회 2개 해도 됩니다. 2개 해서 똑같이 시험 보고 그 결과로 갈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서울에 있는 이런 대학들, 그 다음에 경기에 있는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인천대, 가톨릭대, 가천대, 차이학과대학, 연세, 미래, 홍익대, 세종. 자, 이런 데들은 자, 과학을 2개 선택해야 됩니다. 사회를 2개 선택하거나 과학 하나, 사회 하나 선택하면 아예 지원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의고사 수능 응시 인원 변화인데요. 수능하고 모의고사. 보통 이제 교육청에서 보는 모의고사, 수능평가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4번이 있습니다. 11월 이제 수능이 되겠죠. 369가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우리 고2 학생들이 내년도 가서 3월이 되면 이제 처음 모의고사를 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학교 단위로 평가를 했죠. 물론 이제 2학년 때도 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기도 했지만 이제 3학년 때 이제 3월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 점수가 사실 뭐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떨어집니다. 자, 왜 떨어지냐면 지금 21학년도 지금 올해는 뭐 제대로 안 했으니까 20학년들을 볼게요. 3월 모의고사가 한 40만 정도 되죠. 6월 모의고사 때 한 7만 정도 이게 재수생입니다. 3월에는 재수생이 안 들어오고요. 6월에는 한 7만 정도가 들어오고 9월에 한 8만 정도 들어오고 실제 수능 때는 14만에서 15만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월 때 나온 어떤 등급, 성적은 수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좀 상위권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지죠. 모집단 자체가 변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 상위권으로 올라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해서 모의고사 볼 때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정시 같은 경우는요. 학교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서울대는 40%, 수학을 40%, 서강대는 43% 본다는 얘기고요. 이화여대는 25%, 한국외대 30%, 동국대 2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시 같은 경우도 미리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내가 정시로 갈 친구들은 미리 이제 자, 겨울방학 때나 정시로 갈 거야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물론 골고루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서강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는 수학을 정말 잘해야 되죠.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화여대나 아니면 동국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수학의 비중이 좀 낮죠. 그러면 조금 이제 감안해서 오히려 수학보다는 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그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감점제입니다. 그 감점제는 감점의 폭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사실 그 반영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감점의 폭이 높으면 이제 그러거나 반영비율이 높으면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뒤에 이제 각 학교마다 영어 환산시키는 표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런 것도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기 전에 과목별로 반영 비율은 어떤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이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좀 미리 보고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시간 배분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40% 수학이, 서강대 43%. 그렇지만 이제 20%짜리는 없죠. 25%도 없습니다. 그만큼 자연계에서는 수학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어도 한번 보시고 특히 과학 같은 경우도 비율이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게 이제 35%죠.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런 데는 이제 과학 비중이 35%. 대신에 이제 서강대는 20%입니다. 과학에 굉장히 내가 자신이 없다, 수학은 잘한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서강대가 많이 유리하겠죠. 자, 영역도 이제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립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과 0.5 차이죠.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고 연대 같은 경우는 벌써 5점 차이 나고 고대는 마이너스 3점. 서강대는 또 1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강대도
영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등급별 편차가 크게 없는 거죠. 여기는 역시 수학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학교가 되고요. 성대는 3점, 뭐 한양대는 4점, 이공대는 뭐 2점 이렇게 쭉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영어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어느 학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교과 전형입니다. 자, 교과 전형을 볼 때 우리가 교과 전형이 학교 성적,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또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전형 유형은 자, 지역균형이라고 해서 올해 이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서울대만 지역균형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환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균형 전형이 학교장 추천으로 인해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뭐 학교마다 5명, 6명, 4%, 3% 이런 식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어렵죠. 학교 몰래 이미 제한이 돼 있으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또 그만큼 지역균형을 내가 학교로부터 어떤 추천권을 받으면 그만큼 유리해집니다.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또는 이제 기존처럼 교과 성적 우수자라고 얘기도 하고 고교 추천, 교과 우수자 이렇게 학교장 추천 이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름은 다르지만 학생부의 어떤 교과를 가지고 선발을 한다는 데는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반영 교과를 봐야 돼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하고 광운대,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죠. 대부분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인데 덕성여대처럼 사회과학을 같이 다 반영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처럼 국영수사를 70% 반영하고 그 외의 과목, 나머지 예체능 과목이라든지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한, 여기는 이제 등급이 없는 거는 제외한다고 됐죠. 근데 등급이 없는 것도 반영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 외 과목, 그러니까 결국은 전 과목을 다 보는 거죠. 여기는. 그다음 이화여대는 국영수 사과를 보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슬러시로 돼 있는 건 아마 선택일 겁니다. 국영수 사로 해도 되고 과도 해도 되고. 근데 이화여대처럼 국영수 사과는 국영수 사과를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과목을 보는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몇몇 주요 과목, 주요 대학을 이제 봤는데요. 어떤 대학은 수학을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국어, 영어, 사회만 보는 학교도 있고 또 두 과목만 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반영 교과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영 과목이 중요합니다. 국어지만 교과는 국어지만 그 안에 그 매체 비평도 있고 그 다음에 독서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 안에 이제 그게 결국 과목이 되는데 그래서 교과 안에 만약에 국어면 국어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는 교과 중에서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전과목 또는 상위 세 과목 이런 게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천대도 아마 이럴 텐데 국어면 국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교과 안에 모든 과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점수가 좋은 3개만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내신이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 내가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이 학교의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 과목이 뭔지, 전 교과에 있는 그러니까 교과에 있는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지, 일부만 반영하는지 하는 것들 또 잘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도 들어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진로 선택 과목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학교마다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넣을지 지금 그러한 어떤 규정들을 대부분 만들고 있어서 이런 것들 또 중상위 대학들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를 100%다 할지 아니면 또 여기 이 80% 넣고 면접을 하든지 아니면 90에 비교과를 10% 넣던지 또 학교마다 다르겠죠. 여기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출결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걸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어디가에 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학교마다 이 입학 전형, 반영 과목,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광운대 최저 없고 덕성여대 최저 없고 이화여대 최저 없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최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제 준비할 학생들은 미리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 점수를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대학들을 좀 보시고 교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같은 경우도 전교과라면 정말 이제 남은 3학년 1학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선택 과목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나한테 여유가 있지만 선택 과목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굉장히 그것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이제 지역균형 전형을 보게 되면 서울에 26개, 경기 3개, 인천 3개, 경기 11개 주로 이제 수도권을 봤을 때 인원이 이렇고 비율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역균형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은 17개, 미적용은 9개, 전체적으로 보면 25개가 적용하고 미적용은 15개인데 미적용하는 학교일수록 최저 등급이 높이 올라갑니다.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 최소한 3개 이상 하는 학교일수록 내신 성적은 좀 커트라인은 좀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게 전체 23개가 추천 인원을 제한합니다. 지금까지 교과 전형은 그런 게 없었죠. 무제한으로 그냥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학교마다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아마 일반 교과보다는 더 내려갈 것입니다. 제한하는 학교가 23개, 제한하지 않는 학교가 17개네요. 추천 제한이 있는 지역균형 인재 전형입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학교당 17명, 보통 이제 7, 8명 이렇게 됐죠. 문과이과 나눠서. 또 이것도 보세요. 졸업장 추천 여부. 졸업생이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학생은 불리할 거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재학생들 유리하겠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 2명, 자연 3명, 예술 1명. 경기대는 20명이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재학생이 4%, 그다음에 서강대는 10명, 그럼 5명 이렇게 될 거고, 과기대 10명. 근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또 최저 등급이 졸업생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립대는 이제 4명이네요. 2명 받겠죠. 성균관대 재학생 4명, 4%.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이렇게 인원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3학년 1학기 끝나고 또는 원서 쓸 때 과연 추천장을 어떻게 나눠줄지가 이제 어쨌든 학교마다 또 약간 방법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복자를 줄지 아니면 중복을 빼고 줄지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평상시 모의고사가 그 최저를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못 받겠죠. 왜냐하면 받아봐야 떨어질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역시 이제 학교에서 어떤 나름대로 학교마다 규정이 다를 건데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내가 어느 학교에 추천장이 가능한지 하는 것들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역균형 인재전형으로 변경된 대학. 그래서 작년까지, 올해까지만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게 이제 지역균형 인재로 바뀐 학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연세대. 건국대가 교과 KU 지역균형이 교과 100%. 작년에는 이러지 않았죠. 작년에는 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로 봤는데 교과하고 서류를 봤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최저도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변형한 대학. 이거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톨릭 대학이 교과 100% 바뀌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바뀌었거나 이런 차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를 적용하다가 적용하지 않았거나 이런 정도 차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제 볼 친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디가에 보면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런 전형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아니면 그 학교에 들어가 보면 이미 다 학교 것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균형 외에 학생부 교과 전형, 이거 이제 지역균형은 아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여기의 차이는 이제 얼마만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인원수 제한이 없다는 거죠. 이건 학생이 판단했을 때 자유롭게 학교장 선생님이 추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고 큰 틀에서는 다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 지금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은 사실 내신 환산에 안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이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경희대는 상위 2과목을 교과 총점에서 20% 반영 환산 점수표 추후 발표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물투, 화투 뭐 이렇게 그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은 사실 내신에 안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이제 환산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고려대는 성취도를 누적 비율로 환산해서 변환 석차 등급을 재산출한다. 그다음 석차 등급 없는 교과는 미반영한다.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전공 선택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사실 전공 선택은 자기 전공과도 굉장히 밀접한 과목들이고 또 만약에 이렇게 안 해버리면 정말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아예 거의 신경을 안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들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논술 전형입니다. 자, 논술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 수는 3개가 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은 한 90명 정도가 줄었네요. 그래서 이 늘어난 거는 결국 적성이 없어지면서 이제 바뀐 학교들이 3개가 늘었지만 93명이 줄어든 거는 그만큼 이제 여기서 좀 줄여가지고 정시로 넘어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술은 이제 논술 100%만 반영한 학교가 있고 논술 90, 학생부 100, 논술과 학생부를 같이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비교과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비교과는 출결, 출계봉사,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 이제 한양대만 좀 예외가 되고 나머지는 사실 이 출결, 출봉사는 사실 거의 웬만한 학생들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논술 100, 학생부 이렇게 연결된 학교가 많고 여기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 학생부는 사실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부가 10%, 20%, 30%, 40%까지 가는데 40%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 반영률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자, 1등급을 100점 주면 2등급은 99, 3등급은 98 이렇게 주면 사실 등급 간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아마 대부분 학교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보다는 중요한 거는 논술과 수능 최저입니다. 그래서 적성 전형에서 논술 전형으로 전환된 대학이 가천대, 고려대, 수원대 이 학교들이 이제 적성에서 논술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자, 이 학교들은 다 수능 최저가 있고 여기 보면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과기대, 시립대, 수원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외대. 자, 이런 학교들, 한양대, 에리카 이런 학교들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데는 부담은 없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데 경쟁률은 굉장히 높겠죠. 수능 최저가 없고 오로지 정말 논술만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런 학교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수능이 없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자, 논술 문제 유형은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는 수리 논술 오로지 그 수학적인 것만 보는 논술 유형이 있고 과학을 선택해서 하라고 하는 논술이 있고 수리과학 통합형 또는 더 인문사회 논술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서울여대는 그 다음에 보건 의료 논술 의학과 그 다음에 의학 논술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인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사회 지문 또는 영어가 들어가느냐 자료 도표가 위주로 들어가느냐 또는 영어하고 자료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수리 부분이 들어가느냐 특히 상경계열은 이 수학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영어하고 수리가 같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 유형도 만약에 이제 논술을 보통 하게 되면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논술을 시작을 하는 경우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데 사실 요즘은 또 많은 학생들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여름방학 때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준비 안 하고 그냥 원서만 넣고 보는 학생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술을 이제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아주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논술을 선택한 학생들은 우선은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학교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나한테 유리한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을 못한다. 그러면 수리 논술을 보는 대로만 보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죠. 그리고 과학 논술을 굉장히 잘한다. 그럼 과학 논술의 비중이 높은 성균관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이런 데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판단해서 좀 논술을 준비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한 개가 3등급이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4과목 중에서 하나만 3등급 받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2개 합 3이다. 그러면 이제 2개 합 3이면 1, 2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뭐 성균관대 반도체라든가 좀 센 학교들입니다. 합 4, 그러면 2, 2 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2개 합 2, 2. 성균관대, 뭐 연세대라든지.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여기다가 또 영어가 2등급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2합4라고 하지만 영어가 2등급이니까 3개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4는 2도 되고 1, 3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영어는 2등급이니까 1, 3, 2 정도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갈 학교들이 최저 등급이 어떤지, 최저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내가 논술이 좀 부족해도 만회가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정시랑 같이 하면서 수능 최저 꼭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인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가 3등급인 학교도 있고, 이제 3개 합 5 이런 경우는 아주 높죠. 이대 스크랜튼 학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 1 정도 맞아야 돼요. 네 과목 중에서. 그 다음에 3개 3등급이면은 서강대 같은 경우 3개 3등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용 학교. 경기대, 가톨릭대, 광운대, 단국대, 수원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기술교대, 산업기술대, 한양대, 에리카. 자, 이런 학교들은 이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쓸 때는 이제 한두 개 정도는 불안하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있으니까 한번 쭉 나중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어디가 사이트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022학년도 중앙대 논술 실질 경쟁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보시면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지만, 자, 여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학과가 55.8대 1이었습니다. 55.8대 1. 근데 실제 경쟁률은 12.3대 1이죠.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결국은 2등급 3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다 떨어지는 친구들입니다. 그럼 12.3대 1 중에서 실제 겨울방학 때부터 꾸준하게 준비한 친구,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실제 경쟁률은 5대 1, 6대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50대 1, 70대 1, 100대 1이지만 막상 실제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논술을 시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시면 설사 좀 내신이 안 좋아도 또 논술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 가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겁니다. 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 경쟁률하고 처음에 표면 경쟁률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겨울방학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아주 좋은 성과가 날 겁니다. 자,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모집 인원이 만약 글로벌 경영학이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25명인데 한 2,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2,000명 정도. 80대 1 정도가 되네요. 근데 실제 경쟁률은 40.6. 31.2는 뭐냐면 응시 경쟁률은 그래서 이제 미리 성균관대 2등급 3개 난 나올 거야 라고 지원을 했는데 막상 성균관대 시험은 수능 끝나고 다음 날 정도 보죠. 그러니까 시험 봤더니 2등급 3개 안 된 친구들은 굳이 시험 보러 안 오겠죠. 그래서 등급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31.2랍니다. 한 절반 정도 되죠. 절반. 그러니까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만 해도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만큼 수능 최저를 많이 맞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글로벌 바이오메디칼 같은 경우는 96대 1인데 실제는 12.8대 1로 쭉 줄었죠. 거의 뭐 10분의 1로 줄었죠. 이런 10명 뽑는데 960명이 왔고. 특히 이제 이공계가 자연계열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2.8이지만 실제 이제 공부한 친구들로 따져보면 10대 1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논술 보는 친구들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경우입니다. 앞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지 않을 친구들은 수능, 그러니까 정시, 그 다음에 교과,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보겠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 친구들은 또 이 친구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종평가는 결국은 학업 역량, 얼마만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역량, 학업 성적이 아닙니다.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게 학업 역량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적합한지 하는 것들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자, 인성을 보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하고 전공 적합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사실 발전 가능성과 인성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도 많고 이거를 이제 양적으로 평가하기는 물론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도 마찬가지지만 발전 가능성과 인성은 더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을 내가 200시간 했다고 해서 정말 내가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다? 100% 그렇게 믿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기준으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잘 판별해 봐야 됩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동기, 그다음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전공 적합성 이게 이제 합쳐서 70%가 되죠. 인성 및 사회성 20%.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더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게 75%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있고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죠. 다빈치형은 이제 학업 역량, 탐구 역량이 한 40% 정도. 그다음에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전공 적합성에서 한 80%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한 60%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학교 전형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학교들은 결국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경쟁력을 파악할 때 내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쟁력이 있다 없다 판단의 기준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다빈치형 같은 경우 봐도 자, 이제 유럽 문학 학부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빨간 게 합격이고 노란 게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뭐 앞부분 학생들 다 떨어졌는데 2등급, 2.5등급, 심지어는 5.3등급 정도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 문학부다 그러면 뭐 그쪽에서 이제 뭐 그쪽의 언어를 아주 자유롭게 구상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그래서 문화를 굉장히 잘 알거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설사 내신이 5점 몇이어도 대학교 입장에서는 충분히 선발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활동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친구들은 지금 부지런히 해야 될 게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어떤 비교과 활동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을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다빈치형 인재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골고루 다 잘하는 친구지만 탐구형은 자기 전공 적합성이 더 우선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막 뭐 대부분 보면 막 이게 합격자가 뭐 1등급부터 시작해서 5등급, 4등급, 뭐 3등급 이렇게 많이 있겠죠. 물론 여기도 아마 3, 4, 5등급은 대부분 자사고 특목고일 경향이 큽니다. 그렇지만 1, 2등급 안에서는 분명히 일반고 안에서도 이렇게 그 내신 성적만이 아니라 비교과에 의해서 합격이 바뀐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이게 서류 100%만 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부 종합은 이제 면접을 생각하죠. 근데 면접을 안 보고 서류만 그냥 받아서 하는 학교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몇몇 학교만 그랬는데 그런 게 이제 학교 입장에서 되게 간편할 거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려고 보면 면접을 안 보기 때문에 사실 서류에서 모든 게 판가름이 나죠.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 점수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서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학교 생활이 정리가 돼야 되는 학교 생활의 정리만 본다는 거죠. 면접은 그걸 이제 확인해서 하나의 절차를 더 거치는데 서류 100%는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했던 활동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을 굉장히 생활 기록부를 잘 기록해주는 학교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실 상위권 대학은 자사특목고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그만큼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록이 좀 잘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상위권이 아니어도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명지대 쭉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서류로만 봅니다. 서류로만. 그래서 학생부 기록의 중요성이 점점 이제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많은 학교들은 이렇게 단계별로 봅니다. 1단계로 서류 뽑고 그다음에 1단계 서류 50, 면접 50.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이제 면접이 생각보다 중요하죠. 면접을 가지고 또 당락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만약에 이제 내가 면접에 굉장히 자신 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은 면접 있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이제 면접에 자신 없다. 이런 친구도 꽤 많습니다. 면접 연습을 해보면 아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휘도 그렇고 또 남 앞에서 얘기했을 때 긴장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서류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각 학교마다 어떻게 보는지 하는 것들 다 볼 수는 없죠. 내가 보고 가고자 하는 학교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거의 없는데 여기는 이제 의예과 약학과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네오르네상스가 이제 생겼습니다. 예전에 없었는데. 그래서 국영수 사과 2개 중 합 5.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의예과 하는 계열이고 자연계도 2개 영역 합 5. 근데 이제 사회나 과학이 하나죠. 사회나 과학이. 자, 이런 데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사과니까 이과 친구들도 문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과학 하나 시험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과학만 되니까 이과 친구들은, 문과 친구들이 여기를 보려면 반드시 과학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합 5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이 학종이 이게 일반 학업 우수형이 4개 합 7, 그 다음에 4개 합 8,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제 반도체 의과대학은 더 이제 아주 센 과니까 더 높은 과니까 더 높겠지만 일반적으로 4개 합 7, 4개 합 8. 그러면 4개 합 7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은 1, 2등급 3개 하나 1등급을 맞아야 4개 합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내신도 좋고 비교과도 잘 돼 있지만 이 최저 못 맞추면 무조건 그냥 그건 아예 그 선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것 때문에 내신이 좀 떨어져도 또는 비교과가 좀 약간 좀 부족해도 합격하는 경우가 꽤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내가 수능 최저를 잘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합이 7이 나온다. 또는 이과가 합이 8이 나온다. 이러면은 비교과가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좀 지원해보면 해볼만 하죠. 내신이 좀 떨어져도 해볼만 합니다. 서울대 직유는 세계 영역 2등급입니다. 예전에는 222였는데 세계 영역 2등급이라고 2구나. 아, 선생님 착각했네요. 이게 안 바뀌었나? 착각했습니다. 2023학년도 지금 고2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부터는 세계 영역이 합 6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 1, 2, 3 이렇게 맞아도 되는 건데 지금 이번까지는 세 개가 2 맞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주대는 약대, 의대가 그렇고 연세대 같은 경우가 2개 합 4, 영어 3등급 이렇게 되죠. 영어 3등급에 2개 합 4 그러면 3개 합 7 이런 의미죠. 자연계는 합 5, 그 다음에 영어 3등급 3개 합 8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또 생각보다 높습니다. 3개 합 6, 3개 합 6, 그 다음에 홍익대 3개 합 7, 3개 합 8. 그래서 의대, 약대 빼고 일반적으로 최저가 있는 데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이화여대, 홍익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익대.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나름대로 최저가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대학도 한번 지원해보면 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비 고3 학생이 학생 종합 준비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2학년 생활기록부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이제 생활기록부는 다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아무리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다 2학년 때 것들이 제대로 내가 했던 활동이 빠지지 않게 그리고 나머지 기간이라도 충실히 준비해서 그런 활동들이 나의 어떤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이 충분히 다 기록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남은 기간 동안 사실 이게 우리가 2월 28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죠. 그러니까 2월 28일이 지나가면 이제 여러분의 이번 학년도의 생활기록부는 이제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수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마다 좀 다른데 어떤 학교들은 한 1월 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거나 뭘 하면 그걸 충분히 반영해주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방학과 더불어서 그냥 모든 게 마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별로 시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데 그런 것들은 좀 뭐 선생님들하고 좀 잘 얘기해서 뭐 학생 차원에 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좀 선생님들에게 그 사정 말씀을 잘 드리고 해서 좀 시간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2학년 활동했던 것들을 미진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보완하고 또 과거에 제출했던 보고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보완시켜서 그걸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서 기재하고 학생이 노력한 과정, 학업 역량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보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비교과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자, 내신 성적 향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선택 과목들이 많아서 내신에는 안 들어가지만 ABC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 또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A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그 세특 안에서 어떤 내가 활동을 하고 어떤 공부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거가 중요하니까 같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계획을 짤지 계획 중에서도 이제 무슨 뭐 동아리 활동하고 회장하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부예요. 공부, 연구 활동. 여러분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어떤 보고서를 쓸 것인지 그게 이제 세특을 중심으로 나와야 되고요. 새로운 활동보다는 1, 2학년 때 했던 활동에서 심화하고 확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를 지금 그 예비 고2 학생, 3학년 학생들이 써보는 게 좋은 건 뭐냐면 예비 고2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써보면 내 활동이 어떤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쭉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막상 형식을 갖춰서 자기소개서 양식에 맞춰서 쓰면 여러분의 활동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1, 2학년 학생부를 자연스럽게 분석을 하고 자기 작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내가 3학년 때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합니다. 뭐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쓴다?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말이고요. 자기소개서가 여러분들이 활동이 제대로 돼 있고 꾸준히 기록돼 있으면 일주일이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내가 3학년 때 뭘 더 보완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내가 더 보충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대학을 파악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그래서 나는 어떤 전형으로 가고 내 전형으로 어떤 대학들을 정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고 또 하나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괜히 하지 않아도 될 것들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정보를 찾아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사설 학원이나 이런 컨설팅 하는 곳에 가서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무료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런 전문가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시면 훨씬 더 그 자신의 어떤 진로를 또는 자신의 어떤 진학 계획을 좀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비 고3을 위한 설명회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지금 예비 고3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정상적인 활동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어김없이 내년도 수능과 수시 전형 이런 것들은 다 시험은 진행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 이 시기 잘 준비하시면 내년 이맘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 있는 학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